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 5편이죠. 694강. 이 시간에는 이제 노외 주차장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좀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걸 또 이제 요걸로 바꿀까?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개를 할 건데, 물론 노상 이제 뭐 부설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5월 6월 달은 금액 점차적으로 옮기고 7월 달에는 대폭 인상한다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요렇게. 자, 여기다 건축물을 지었어. 이렇게 짓기 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부설 주차장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A, 이것도 A, 소유자가 이것도 A였겠죠. 왜? A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요것은 1번, 요것은 뭐 100번 사건 번호를 다 달리 해가지고 따로따로 경매가 나와버렸어요. 따로따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것은 1번이 받고 요것은 5번이 받고 요것은 뭐 개똥이가 받았어요. 이 부설주차장을. 그런데 나머지 건축물이 있는 걸 경매를 받으면 상관없어요. 건축물이 있는 건 경매로 받으면 상관없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요.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이 물건만 따로 경매가,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물건만 따로, 이 토지만 따로 낙찰받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 건축물도 못 지어요. 내가 해서 여기다 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이걸 샀어. 경매를 받았어. 단독주택 못 띱니다. 물론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 면적이 100평이나 아니면 뭐 50평이나 80평이나 그렇게 적은 평수에 주차 빌딩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차 돌지도 못합니다. 그죠? 차 돌지도 못해요. 최소한 뭐 500평, 300평 이상은 돼야지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야 1층, 2층 분양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차 빌딩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거겠죠. 100평, 200평 가지고는 약간 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 타워를 건설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특히나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낙찰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그죠? 반드시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일단 오늘은 판례 위주로 많이 보겠습니다. 이건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노예주차장의 구조 설비, 이것도 설명드린 거고, 전 시간에. 그 다음에 노예주차장 요게 있는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이.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주차 타워를 건축하려고 그래. 제가 위에서 이제 전 시간에 물건을 많이 보여드렸죠. 주차 타워 이렇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차 전용으로 이제 주차장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고, 제 만약에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땅이 여기 있어. 그런데 이것은 부설 주차장이고, 요것은 주차 타워예요. 주차 전용 건축물이죠. 그럼 여기다가 반경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600m 이내. 도보 600m잖아요. 그리고 600m 이내잖아요. 600m 이내에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같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대지에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이 주차 전용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 전용 건축물은 토지와 집합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로 매각되는 거예요. 매매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권을 확보하면 토지는 당연히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뭔 얘기를 더 까먹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주차장법 별표 1에 보면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런 내용들이. 부설 주차장의 설치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유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50에서 150 이하는 한 대. 뭐 이런 것들. 골프장, 골프연습장, 뭐 5개 수영장. 이것은 골프장 1홀당 몇 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한 대. 골프장 같은 경우 밑에 그물 쳐 있으니까 관계 없겠죠. 그죠?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저도 외우지도 못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걸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터득되는 건데 굳이 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별표 1, 비고 3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 주차장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주차전 건축물에 주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방금. 그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부설주차장이 이렇게 있어. 내 건축물은 여기에 있어. 이게 부설주차장이야. 근데 따로따로 경매가 나와버렸어. 따로따로 경매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있는 것은 이건 A라는 사람이 낙찰받고 이것은 C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어. 그럼 이 C라는 사람은 그러면 저는 성질나는 게 뭐였냐면 이 낙찰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처음에는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같이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경매도 같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죠? 경매도 같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소유자가 따로따로 발생이 되잖아요. 소유자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죠? 물론 이 낙찰받으신 분도 여기가 부설주차장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거 낙찰 안 받아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한테 이 A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엄청난 특혜가 된다니까요. 아무도 낙찰을 안 받을 거니까 계속 끝없이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없이 유찰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싸게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날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 노예 주차장을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겠으면 매각할 당시에도 같이 매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법원 뭐 집행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겠죠. 절차상 하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특별히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저번에 발송했듯이 대항력에 대해서 제2의 빌라왕 탄생을 예고했죠. 이제 그분께 참 저기 했는데 그리고 오늘 어느 분께서 이제 두릅을 요만큼 산두릅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건 진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된 이제 사건의 스토리를 아까 말씀드렸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불리한 판례가 있고 유리한 판례가 있어요. 불리한 판례 두 가지가 있고 유리한 판례 두 가지가 있고요. 불리한 판례 한 가지가 몇 가지가 많아요. 근데 불리한 판례는 다 지방법원 판례예요. 지방법원 판례. 유리한 판례는 불리한 판례는 고등법원 판례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용도 변경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부설 주차장이 왜 관리자인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정말 이거 보면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자, 수원지방법원에 근데 그 판례가 하나 있죠? 요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주차 전용 건축물을 그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 판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서울 고등법원 판례, 불리한 판례거든. 부설 주차장을 낙찰받은 분한테 불리한 판례예요. 이 법리에 비춰보면 토지 자체가 부설 주차장인 경우 토지 자체가 부설 주차장이잖아요. 이분이 낙찰받은 게 부설 주차장을 낙찰받은 거잖아요.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부설 주차장 소유자의 지위를 전전 승계한 원고 역시 부설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 이유 없다.
라고 돼 있고요.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설 주차장을 낙찰받은 사람은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라고요. 다른 걸로도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여러분들이 참 구하기 힘든 건데, 주차장법 위반, 재난관리법 위반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주차 건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부설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판시상에 보면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가, 그러니까 건물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원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놓고 소유권을 확보한 AA였잖아요. 소유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나몰라라 이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 읽어볼게요.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뭐야 이거?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아, 그죠? 관리 책임자는 말 그대로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차장을 쓰라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비춰보면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 소유권만을 확보한 자도 포함된다. 부설 주차장 중에서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만, 그러니까 아까 건물이 있고 부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만을 확보한 사람도 관리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관리 책임자니까 주차장 쓰라 이거예요. 자, 대법원 판례 보셨죠? 이제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네. 핵심만 읽어볼게요. 뭐 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부설 주차장을 없애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을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판례. 여기 부설 주차장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부설 주차장 소유자의 지위를 전전 승계한 원고 역시 부설 주차장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해 가시죠?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차장으로 계속 관리하라는 얘기야. 그죠? 다른 뭐 이렇다 저렇다 말 필요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유리한 판례도 있어요, 여러분. 유리한 판례도 있어요. 유리한 판례도 있다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유리한 판례도 논리가 맞아요. 유리한 판례도 논리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낙찰받은 사장님은 이게 건물이 있고 이 부설주차장 낙찰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에 자풀이 우거졌어요. 자풀이. 실질적으로 거리가 여기서부터 300m 되다 보니까, 이상 되다 보니까 이 부설주차장 사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대로변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여기서 볼일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설주차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말이 부설주차장이지 부설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부설주차장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찾았는데 보세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의무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이용자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의 신청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신청지가 부주차장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쭉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하급심이에요. 그죠? 지방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더 이상 항고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리한 판례 하나 있고, 또 하나 유리한 판례, 이제 인천지방법원 판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더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풀이 우거졌다거나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이미 상실됐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주차장으로서 어떤 부설주차장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못 지켜주는 거라고. 이런 경우 진짜 여러분 법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는 부설주차장 확보하라고 또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경매가 어떤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물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아니죠. 왜? 이분은 이 매매를 했던 분이라든가 낙찰을 받은 분은 이게 공익을 위한 부설 주차장임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저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물건 이제 주차장 입구를 경락받은 거거든요. 경락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벌써 15분 지났네. 1호에 24192 이거 한번 볼게요. 옛날에 사실은 이걸 제가 최초로 옛날에 방송을 했어요. 옛날에 네이버에다도 제가 올렸어요. 15942인가? 24192 24192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1호에 24192 19에 24192 여기 이제 이게 오산에 있었던 거예요. 오산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희한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유튜브에 최초로 방송하고 네이버에 최초로 올린 건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예요. 주차장 진입로가 경매로 나왔어. 그죠? 옛날에 누가 부로 시작하는 그 유튜브가 뭐 방송하더만 보니까 그죠? 옛날에 저도 우연찮게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게 경매가 나왔냐면 이 주차장 이 주차장 이분 이게 주차장 이게 올라가고 오르락 내려가는 기잖아요. 그죠? 이게 내리락 하는 기잖아요. 이 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경매를 받았는데 어느 분께서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을 보면 첫 번째 낙찰 받은 분 미납, 두 번째 낙찰 받은 분도 미납, 그죠? 세 번째 낙찰을 받으신 분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어요. 이 부분은 어떤 판례를 냈냐? 대법원 판례를 냈어요. 요거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냈습니다. 이분은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제출했어요. 그죠?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구분 소유 객체로서 집합. 그러니까 여기는 전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유 부분인데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의 객체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어떤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리적 구조라 나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차가 못 올라가는데 주차 빌딩으로. 그죠? 그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너도 나도 다 쓰는 것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건축물 관리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구분 소유권이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자체가 무효래요. 무효. 이것은 고등법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범위 상하다. 무효니까 뭐예요? 등기가 무효인 걸 갖다가 그러면 법원에서 그죠? 경매를 진행시켰네? 당연히 경매가 진행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각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미납된 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미납된 분들은 여기 미납된 부분은 이 미납하신 분들 매각 불허가 위해서 그럼 입찰 보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 법원이 꼴깍 먹는다.
두 번째, 국고로 환수된다. 세 번째, 저당권자가 먹는다. 네 번째, 소유자가 먹는다. 제가 알려드렸죠? 다시 이게 좀 환급됩니다. 환급돼요, 이분들. 기각됐으니까. 그죠? 기각되거나 취소되면 환급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 입구를 낙찰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 건물은 원래 이제 노외 주차장이었는데 이 주차 타워를 세운 거죠. 그죠? 주차 타워를 세워서 1층, 2층에 그 글린시스를 넣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도시에 이렇게 나대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 주차 건물로 주차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 보면 이 판례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알고 있으면 좋아. 물론 기본적인 상식 다 알고 계시겠죠? 전유 부분은 경락 시점에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분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죠? 너도 나도 옆집 개똥이도 뭐 옆집 강아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차 도로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주차 빌딩 내에 도로인데, 너도 나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염소도 가고, 뭐 달구지도 가고, 니 아까도 갈 수도 있는, 뭐, 옆집 아줌마 차도 가고 막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구분이 돼 있어야잖아요. 그죠? 이용상, 구조상, 독립된 어떤 구조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차 그 라인은 아니잖아요. 차가 올라가는 그 진입로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구분 소유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멸실된 건물에 관한 등기와 다를 바 없어. 그죠? 이게 대법원 92년 판결을 그죠? 인용한 겁니다. 아까 그 사건에서 이렇게 그 자체로 무효의 등기되잖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된 거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차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부설주차장은 각별히 조심하자. 이 내용입니다. 아셨죠? 장시간 감사합니다.